네, 선거날에도 이슈는 있기 마련이죠. 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습니까? 네, 전 사전 선거했습니다. 시골이어서 빨리 사전 투표하고 오셨구나. 네,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서. 저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가서 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예, 밀양 산불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예, 어제 오전 9시경부터 시작된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이 산불이 났는데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진화율이 약 43%라고 하는데요. 산림 피해 면적은 300헥타르에 이르고요. 소방 당국은 불이 난 곳에 과거 7, 8년간 이 재선충병 피해를 위해서 나무들을 훈중을 해놓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쌓여져 있던 이 나무더미들이 지금 타면서 진화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용 리포터가 전해주시던데 진화율 한 43%밖에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밤 사이엔 야간 산불 진화 인력 1,500명이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산불 확산 저지에 주력을 했다고 하고요. 새벽 5시부터는 다시 헬기 57대를 투입해서 주불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예, 오늘도 밀양 부근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현재는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낮 12시부터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2m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호.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예,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니 해도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는 없다라고 하고 끝까지 없어야 될 텐데요. 네. 현재 100여 가구 476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주변 요양병원에서 200여 분, 또 밀양 구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감자 391명이 예. 대구 교도소로 이동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도 났고요. 어허. 예, 불이 난 아래쪽에 민가와 축사 또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산불이 잘 진화돼서 이쪽에 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지난 3월에 있었던 울진 산불 관련해서 이 피해자분들에게 임시주택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원금이 자가이냐 혹은 세입자이냐에 따라서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해요. 예, 산불이 또 다른 차별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주거지원금이 말 그대로 살 방법을 마련해주는 돈인 건데 실제로 이곳에 살지 않는 집주인들에게 주거지원금이 더 큰 규모로 이렇게 빠르게 돈이 지급됐다고 하니까 예, 이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잖아 며칠 전에 이제 비 예보가 있어서 좀 본감은 좀 해소가 되나 예. 기대를 했는데 찔끔이 표현도 너무 과한 표현인데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염장 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아닌 내린 것도 아닌. 예, 그래서 전국에 세차만 했다 하면 비 오는 청취자분들이 좀 세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유 참 건조특보가 지금 이제 발효된 상태라고 네. 전해 주셨잖아요. 비 좀 내려야 되는 건데 정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은 누가 하나? 소는 제가 키우면 되지만 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1호 낙마자라는 불명예를 얻었죠. 네. 그래서 이후 지명된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인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 경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02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같은 해 9월 선고 유예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1992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교통과 관련해서 두 건의 전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92년 벌금형은 빙판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안이라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 없이 그냥 깊이 반성한다 정도의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경력으로 그동안 낙마를 한 후보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교육부라는 부처가 갖는 위상에 비추어 본다라면 이 전력이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여기에 더해 박순애 후보자가 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비상임 이사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인데요. 예. 하지만 지금 이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할 때 21대 국회 후반기가 원 구성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자리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선 임명 후 검증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일정이 좀 근데 단기간에 잡히기 어렵고 6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원 구성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좀 힘싸움을 하겠죠.
쉽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통령이 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검증의 시간조차 놓치는 건데요. 절차의 정당성은 물론 내용의 정당성도 빈약하게 검증될까 봐 우려가 매우 크네요. 이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임위가 구성이 한다면 네. 뭐 교육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교육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상임위가 구성했는데 청문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학부모인 저도 굉장히 화가 나네요. 네. 자, 다음 이슈는요. 예, 월세 추월의 시대.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부동산 임차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세입자에게는 매월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또 임차인은 목돈을 보태서 주택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는데요. 네. 전세의 시대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예, 지난달 전국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어서 예,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비중이 이제 절반을 넘어선 거예요? 네, 네. 이야, 그래서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가 총 25만 8,318건인데 이 가운데 월세가 무려 50.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어서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이 통계가 2011년부터 잡았었대요.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은행에 내는 이자와 월세 차이가 없어서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예, 또 무엇보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서 월세 비중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신고 안 했다가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차라리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올 때 집주인들이 아주 높게 그 보증금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월세 이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월세화 현상이 더 가속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일 써서 최근에 이제 이제 관련 앱을 통해서 오피스 네네. 이런 거 검색해보다 전세 장난 아니게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전세 사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올 초에 구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예.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월세가 정착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월세 세입자들이 어떤 부담 완화 정책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두터워진다던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은 실질적인 월세인데 관리비로 변칙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 뉴스 봤어요. 예, 이를 네. 제도적으로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좀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나 구멍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볼까요? 우리 돈만 긁히고 있어요. 네. 정보 찾을 때 구글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긁는다라는 표현을 좀 하잖아요. 구글이 오늘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앱마켓에서 퇴출시킨다고 하는데요. 예. 그야말로 소비자들의 돈을 이제 긁겠다는 거죠. 예. 인앱 결제에 따라오는 그 최대 30%의 높은 수수료를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앱 개발자는 그냥 네. 꼼짝없이 그냥 30% 그렇죠.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 운영 업체가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건데요. 뭐 편하게 설명드리면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뭐 카드라든가 이통사 소액 결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구글이 아예 이 인앱 결제를 거의 강제를 했습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를 챙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였던 앱마켓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올랐고요. 네. 또 콘텐츠 이용 비용이 그러니까 갑자기 연동돼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죠. 카카오는 이 자사 웹툰이나 웹소설 콘텐츠 가격을 벌써 20% 인상을 했고요. 네. 온라인 동영상 그 서비스 OTT라고 하죠. 이 웨이브나 티빙도 벌써 15% 정도로 올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들 어떤 이제 그 음악들은 스트리밍에도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구글 방지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실시가 했는데도 비웃고 있는 거죠. 무용지물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제도의 허점을 제대로 지금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너무 느슨하게 이 사태를 그러니까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